우리 모두가 때때로 빠지게 되는 비교의 늪과 그로 인한 삶의 침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 적이 있으시나요? 아이들의 성적, 직장에서의 승진, 이웃과의 물질적 비교 등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비교와 타인의 영향에 휘둘려 괴로움을 자초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속도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 법상 스님의 말을 빌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에서 오는 삶의 침체.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행복한 곳일까? 불행한 곳일까? 즐거운 일이 더 많은 곳일까?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곳일까? 우울한 침체기를 겪는 때가 더 많을까? 아니면 순탄한 기쁨을 겪는 때가 더 많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게 아닐까? 내가 타인에게 많이 영향을 받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갈수록 삶은 불행하고 괴로운 곳이 되지만, 타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삶은 행복하고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우리의 평범한 일생을 예를 들어보자. 만약 당신의 어린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늦게 걷기 시작한다면, 말을 남보다 늦게 배우기 시작한다면, 옆집 아이에 비해 영어도 수학도 심지어 운동도 못한다면 당신은 불행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타인에게 영향받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서로 다른 차이일 뿐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님을 알게 된다. 만약 당신의 아이들이 성적이 다른 아이보다 낮게 나온다면, 또래 어울리던 친구들은 다 원하는 특목고에 진학을 했는데 당신의 아이만 평범한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다면, 친구들은 다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당신의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옆집 친구 아이처럼 내 아이도 능력 있는 사위를 데려오길 원했지만 능력 없는 사위를 데리고 왔다면 당신은 삶의 침체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른 남편들은 잘만 진급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만 진급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 남편 연봉이 남들보다 작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함께 맞벌이를 시작해야 한다면 당신은 괴로운 삶의 시기를 보내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남들과의 비교에서 온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것 자체만을 놓고 보면 사실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다. 사실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느린 사람도 많다. 아이들은 글자를 빨리 뗄 수도 있고 늦게 뗄 수도 있다. 내 아이보다 더 늦는 사람도 많고 더 빠른 사람도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너무 글자를 빨리 떼고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는 신문기사도 있지 않았는가?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게 빠르면 문제가 되는 법이다. 저마다 자기 자신만의 삶의 속도가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조바심 내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물론 이 세상이 더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지켜주고 박수쳐 주다 보니 거기에 휘둘리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나도 따라감으로써 잘하는 수많은 이들보다 내가 못한 것에 대해 끝까지 괴로워하며 끝없는 삶의 침체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삶을 보내겠노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시선이나 판단에서 조금 벗어나 초연해져서 나와 내 가족이 걸어가는 우리만의 속도를 인정하고 허용하며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잘났거나 못나지 않았다. 저마다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개성과 자기다운 삶의 독자성을 지닌 채 고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신비다.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날 것이고, 이 세상 곳곳에는 나보다 더 잘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에 그들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패배자이고 침체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심지어 요즘의 부모님들 중에는
내 아이가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피아노도 태권도도 축구도 미술이며 한문도 모두 잘하기를 바라고 자격증이나 상장도 몇 개씩 있었으면 좋겠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반장을 하기를 바라고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기를 바라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만약에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아름답게 키운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욕심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괴롭혀 온 것은 아닐까? 실제로 초등학교 때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아이를 슈퍼맨으로 키워 놓았지만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최하위로 급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도 된다. 극단적인 비유지만 이것이 모든 비교와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생겨난 일이다.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찾으려거든, 참된 행복을 찾으려거든, 침체기 없는 즐거움을 찾으려거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침체기 없는 삶이 시작된다. 불행과 괴로움 없는 삶이 열린다. 학벌이 좋은 사람일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때 충격은 더욱 크게 마련이다. 나와 비슷했던 많은 사람들은 저 높은 자리에 모두 올라가 있는데 나는 못 올랐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으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음에도 그것은 전혀 위안이 되지 못한다. 비교에서 오는 삶의 특징은 언제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과의 비교 열등에서 오는 자괴감,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들로 언제나 초조하고 안정되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사람, 혹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완전히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이처럼 잘 나가고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에 조차 불안할 뿐 아니라 승승장구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남들을 업신여기고 교만해지기 쉽다. 아니, 잘 나가는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교만심이 없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다 잘하고 싶어 하고 다 남들보다 낫기를 바란다. 비교를 내려놓는 삶. 남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삶은 비교 우위도 비교 열등도 없기에 언제나 자유롭고 순탄하며 즐겁고 행복하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다. 남들의 시선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우리는 늘 정말 힘들다기보다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 진급에서 떨어지거나 대학을 조금 안 좋은 곳에 갈지라도 삶은 계속되고 또 다른 길은 언제나 이어지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싶은 염려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얕잡아 볼까봐 힘들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상대를 시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 속의 낮아짐을 끌어당기는 중이고 그렇기에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그것으로 인해 나까지 괴로울 일은 없지 않은가. 남들에게는 나를 평가할 자유를 주라. 남들이 나를 욕할 자유를 허용해 주라. 남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뿐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답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당당하게 독자적으로 살아갈 자유를 허용해 주라. 나 자신의 길을 갈 자유를 선물해 주라. 무엇을 얻거나 무엇이 되고 싶다면 만약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거나 어떤 것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종종 노력과 애쓰는 과정을 겪는다. 어떤 결과, 즉 과보를 향한 욕망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원인인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인과법칙이나 업보는 행위, 즉 업이 성숙해 결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까? 여러 경전에서는 시간을 환상이나 신기루로 묘사한다.
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있어서도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현재라는 순간에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원인과 결과, 과거와 미래는 모두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 따라서 무언가를 되고자 하거나 얻고자 할 때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인과응보와 시간의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믿는 바와 달리 선한 행위를 쌓는 것만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결과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우주법계는 원인을 제공한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며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다. 행복해지기 위한 전통적 방식은 먼저 원인을 열심히 짓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자식 낳고 키우며 노후 자금으로 쓸 돈도 두둑해야 한다. 물론 때때로 나눔도 실천해야 한다. 모든 원인을 지어놓고 나면 인과응보에 따라 언젠가 행복해질 수 있으리란 희망을 품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다.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주법계에서는 결과적으로 행복해져 있는 당신을 위해 그 결과인 행복의 원인들을 만들어내준다. 더 행복할 일들, 더 행복한 이유들을 만들어내줌으로써 당신의 행복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은 무의미해질 수 있지만 인과업보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는 무수한 노력, 이를테면 미친 듯이 돈 벌고 경제 기사를 스크랩하고 주식 동향을 살피고 아파트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원인을 만드는 방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보라. 먼저 충분히 부와 풍요를 느끼고 만끽해 보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 결핍감은 사라지고 풍요를 느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돈 때문에 쩔쩔매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한 이웃에게 어려움 없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충분히 그 풍요를 만끽하게 될 것이다. 가난과 결핍에서 오던 많은 행동 양식은 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쌓기만 하고 축적하기만 하면서도 계속 더를 외치던 마음이 사라지고 비로소 누리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해하며 만족하는 것이다. 먼저 결과로서 풍요로워져라. 먼저 마음속에 풍요가 자리 잡고 있어야 외부적인 부가 따라 붙는 것이다. 마음이 결핍되어 있으면 딱 그 결핍된 마음만큼의 물질과 돈만 생길 뿐이다.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얻고 싶다면 먼저 이미 그것이 되거나 얻은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과를 삶 속에 먼저 가져와라. 이미 그것이 되었다면, 얻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주저하지 말고 먼저 그 삶을 살아보라. 먼저 행복해지고, 먼저 풍요로워지며, 먼저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 보라. 내가 결과적으로 먼저 되어 있으라. 깨달음, 찾지 말고 오게 하라. 깨달음을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 깨달음은 매 순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온다. 매 순간 우리를 향해 노크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우리 쪽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열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은 늘 문 밖에서 배회하고 있을 뿐이다. 문을 닫아 걸고 내가 평소 좋아하던 것, 익숙한 것 등만 선택적으로 분별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 새로운 것 등으로 가장해서 찾아오는 깨달음을 못 들어오게 막아온 것이다. 오늘 하루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겪게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나와 인연되는 모든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코로 맡아지며
혀로 맛보아지고 몸으로 느껴지고 생각이나 직관에 감지되는 일체 모든 내 앞의 경계와 대상들을 분별하고 거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수용해 보라. 깨달음과 삶의 스승은 언제나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익숙하지 않은 일들로 혹은 싫어하거나 껄끄러워하는 대상으로 내 삶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스승이자 깨달음인 줄 모르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수많은 인류의 성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살며 분별 없이 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변화를 수용하며 심지어 거지가 찾아오더라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기 싫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보라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가르침을 설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음을 찾아가지 않고 깨달음이 스스로 나에게 찾아오게 하는, 아니, 매 순간 찾아오는 깨달음을 걷어 차지 않는 대수용과 받아들임이라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것이다.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의도를 명확히 하라. 하루하루 매 순간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바와 삶에서 원하는 바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살다 보면 주변의 온갖 소음과 정보, TV나 라디오, 책과 스마트폰 속의 온갖 정제되지 않은 파장들,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 우왕좌왕하면서 가야 할 바에 명확히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다. 집중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관심 가지는 것은 곧 현실을 창조한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차리고 살피며 살지 못한 채 그저 이리저리 끌려다니듯 주변의 온갖 소음과 정보에 휘둘리며 살아가곤 한다. 그렇기에 원하는 것이 현실로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먼저 의도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내 생각과 초점이 주변의 소음과 환경에 얼마나 휘둘리는지를 매 순간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주변의 온갖 말들, 소음 그리고 정보들로 인해 이리저리 휩쓸리며 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만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하루 혹은 회사에서 부장님 사무실에 들어갈 때,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눌 때, 자식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내와 대화를 나눌 때, 운전을 하며 회사로 출근을 할 때, 스마트폰을 꺼내어 들 때 등 모든 순간에 그것을 하기 직전에 먼저 이 다음 순간 일어나는 일에서 내가 진정 하려는 것은 무엇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려보라.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된다면 목표에서 벗어난 수많은 소음이나 정보들이 들어올 때 잠깐 멈춘 뒤 이것은 내 진정한 의도와 맞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 뒤 다시 본래 원하던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줄 것이다. 당신은 스마트폰에서 특정 사건을 검색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메일 속에 쌓여있는 온갖 처리되지 않은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소모하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온갖 다른 일을 처리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 버린 일은 없는가? 쉬는 날 해야 할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잠깐 TV를 시청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집어든 리모컨 때문에 그날 하루의 일정이 틀어져 버린 적은 없는가? 왜 없겠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겪었다. 그리고 매 순간 매일 겪고 있으며 좌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의 온갖 소음과 정보들로 인해 나의 본래적인 의도와 한참을 벗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힘을 소모한다. 그런데 그렇게 등장한 뜬금없고 의도되지 않은 생각들이나 일들이 나의 초점을 잡아 끌었기 때문에 결국 일정 부분 현실로 창조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 삶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은 뜬금없어 보이는 수많은 일들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부주의하고 깨어있지 못한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끌어모으고 수집해온 것이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꼭 필요하게 의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그 마음을 집중하여 쓸 수 있어야 한다. 복잡 다단한 수많은 것들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의도하고 생각하고 원하며 삶에서 꼭 일어나야 하리라고 여겨왔던 바로 그 목적에 마음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은 강력한 힘을 지닌다. 마음에서 일으킨 것은 무엇이든 곧장 이루어진다. 내부에서 번뇌와 망상, 온갖 생각들이 방해하지 않고 외부에서 소음과 정보와 말들의 홍수가 방해하지 않은 채 내 스스로 주도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마음을 내며 발언을 하게 된다면 모든 힘은 바로 그 한 지점으로 모이고 집중되어 돋보기에 불이 붙듯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다. 고집스런 생각이 삶을 축소시킨다. 이것만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절대적으로 고수할 수 있다고 여기는 신념이나 생각, 심지어 종교적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제한하며 구속시키고 만다. 강하게 옳다고 집착하는 생각들은 그것이 아무리 정말 옳을지라도 당신의 삶을 그 틀 속에 가두는 역할을 할 뿐이다. 특정한 신념과 틀에 박힌 생각들로 인해 당신의 삶은 그 생각들에 가두어진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구속하며 가두는 것이다. 모름, 불확실함, 열어놓음, 집착 없음, 안정적이지 않음, 정해진 것 없음,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임이라는 덕목들이 자칫 불완전해 보이고 위태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큰 변화 없이 비슷비슷한 상황들의 연속인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과 놀라운 삶의 신비로운 경험들을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생각이 고착되어 있거나 특정한 신념 속에 갇혀 있게 되면 그것이 삶의 경험을 제한하고 축소하며 늘 그렇고 그런 똑같은 삶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 스스로 갇히게 되고 만다. 안다는 생각 대신에 겸손하게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동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의 경험과 지혜가 끊임없이 나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다가온다. 안다고 고정지어 놓고 그 아는 생각들, 신념들의 틀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삶은 얼마나 지루하고 반복적이며 나약해지고 말 것인가. 자신의 무한한 잠재적 힘과 지혜와 사랑을 스스로 가두지 말라. 앞으로의 당신 삶에 등장하게 될 모든 가능성을 향해 마음을 열어놓아 보라. 삶이 확정적이고 안정적으로 계획 가능한, 설계 가능한 영역 속에 머물기를 바라지 말라. 삶의 불확실성이 내포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보라. 삶이 명료하고 분명하며 상상 가능할 필요는 없다. 삶을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 사실 그것은 분명한 것들일 수 없다. 모든 삶의 계획과 설계는 임의적인 것이지 실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않은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히 꿈꾸지도 못한 그 모든 놀라운 삶의 신비들이 당신 삶을 환하게 비추며 들어오는 것들을 다만 막지만 않으면 된다. 그저 우리는 가슴을 활짝 열고 닫아두지 않은 채 모든 가능성들이 파도쳐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어떤 생각도 절대적으로 사수하려 하지 말고 안다는 어리석은 착각에서 노연하며 특정한 삶의 계획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 바로 그때 불확실함을 받아들일 때 근원적 삶의 방향은 가장 확실해지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깊은 내면에서는 아는 지혜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며 무집착과 생각 없음의 공간으로 저어갈 때 사실 당신은 가장 강력해진다.